자, 오늘은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y 이꼴 fx꼴로 적혀야 되고 이 fx식이 무리식인 경우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무리식은 루트 안에 x에 관한 식이 있을 때를 무리식이라고 하고 이 무리함수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x에 관한 식을 모든 형태에서 다 다루는 건 아니고 딱 1차식이 있는 경우만 다룹니다. 이렇게 딱 1차식이 있는 경우만 여기서 다룹니다. 무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무리식이 나왔으니까 무리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유형 한 개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무리식 부분에서, 무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무리식 부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어.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수준의 문제는 한 이 정도밖에 없고 뭐 이것을 넘어가는 좀 다양한 형태의 귀찮은 연산 문제들은 아마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올 건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무리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번 봅시다.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 이 무리식은 루트 안에 음수인 경우만 호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안에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식을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전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3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얘가. 마찬가지로 이 루트 안에 있는 x 플러스 2도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분모이기 때문에 0도 돼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거는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분모는 0보다 크다 식 세워놓은 후에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므로 공통범위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풀고 무리식 간단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무리 함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y 이꼴 fx에서 이 fx식이 무리식인 경우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 무리식은 루트 안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경우고 모든 경우를 다 다루지는 않고 1차식이 있는 경우만을 여기서 다룬다고 했죠. 2차식 이상이 나오거나 뭐 루트 안에 뭐 또 다른 복잡한 뭐 삼각식이 나오거나 뭐 이상한 지수식이 나오거나 뭐 다양한 식이 나오는 경우는 그 이과생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1차식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루트 안에 1차식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y 이꼴 루트 x가 되겠죠. 루트 x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이 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려볼 겁니다. x에 음수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왼쪽에는 그래프가 안 만들어진다. 제일 작은 수가 0이겠죠. 0 넣어주면 0,0을 지납니다. 1 넣어주면 1,2 지나고요. 4 넣어주면 4,2 지나고 9 넣어주면 9,3 지나가고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긴 커지는데 x가 커지는 정도보다 y가 커지는 정도가 작지. x가 커질 때 y가 조금씩 적게 증가하지. 따라서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증가함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얘가 포물선처럼 생겼는데 포물선 눕힌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포물선을 눕힌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의 역함수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역함수가 y를 x로 바꿔주고 x를 y로 바꿔준 후에 양변 제곱해주고 좌우 바꿔주면 y는 x제곱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실제로 y 이꼴 x제곱 그래프 이렇게 0,0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 포물선을 y 이꼴 x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 있는 건 아니고 이게 x가 0보다 크고 얘도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서 위쪽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럼 이 그래프는 이 식과 비교했을 때 x의 부호가 반대가 되지. x의 부호가 반대면은 여러분들 대칭 이동 때 배웠죠? y축 대칭인 거 알고 있지? x의 부호가 반대되면 y축 대칭이 되어서 0,0을 시작으로 왼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번에는 y 이꼴 마이너스 루트 x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은 이 원래 식과 비교했을 때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보이죠? y 부호 반대란 말은 x축 대칭일 거 아니야? 따라서 y 이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루트 x는 y 이꼴 루트 x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y 이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원래 식과 비교했을 때 x의 부호 반대이므로 y축 대칭, 그리고 y 부호 반대이므로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하면 원점 대칭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를 다 한 대를 모아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y는 밖에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고요. 루트 요 앞에 x의 개수가 지금은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다뤘지만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a라고 적읍시다. y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바로 이게 무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뭐 그려보진 않고 a 값이 달라질 때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만 해보도록 하자. a가 2라고 생각해봐. 요 앞에 2가 곱했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x에 1 넣었을 때 원래 1,1 나올게. 루트 2가 곱해지면서 1,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프 위로 가는 거 알겠나? 요 a 값이 커지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음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정도 눈치껏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이 그래프는 이 0,0을 시작으로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가. 얘는 오른쪽 위, 얘는 왼쪽 위, 얘는 오른쪽 아래, 얘는 왼쪽 아래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원래는 이게 교과서에 이 점의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기본형이 끝나면은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표준형 구할 거 아니야? 표준형 구하려면 이 그래프가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 0,0이었던 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면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 수 있지. 그 0,0이었다는 게 모든 함수에서 중요했잖아. 1차 함수에서는 y 절편이었을 거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었을 거고 원에서는 원의 중심이었을 거고 오케이? 유리함수에서는 정근선의 교점이었고 기억나죠? 이 무리함수에서는 이 시작점이 0,0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집니다. 이름이 없지만 이름을 우리 수업 때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중요하다고. 내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도 게임 시작점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점이 0,0이고 그럼 방향성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파악하는 기준은 요 x의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 x의 개수가 음수면은 왼쪽. 보이죠? 루트 밖에 부호가 플러스면은 위쪽, y니까 y 값이니까 위쪽. 밖에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y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따라서 얘는 0,0을 시작으로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네 가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다 앞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적당한 수가 곱했어도 기본형입니다. 여튼 기본형 알아봤고요. 그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을 시킨 식을 표준형이라고 하고 표준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너무 간단한 형태니까. 그냥 이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해 놓은 이 식이 표준형이고 원래 시작점이 0,0였을 거 아니야? 그게 n만큼 n만큼 갔으니까 이 그래프는 n,n을 시작으로 해서 요 a와 밖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 표준형 배웠으니까 일반형도 있겠죠. 다른 모든 함수와 마찬가지로 일반형은 그냥 표준형을 전개해서 예쁘게 내림차순 적은 식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 식 전개해주면은 루트 ax 마이너스 am 플러스 n이 되겠지. 이건 뭡니까? 루트 안에 x에 관한 1차항, 상수항, 밖에 상수항이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식을 1차항은 그대로 ax가 적고 상수항은 그냥 b라고 적습니다. 그냥 예쁘게 적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밖에 것도 굳이 n이라고 적지 말고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a, b, c라고 적는 거야. 이렇게 적은 게 일반형입니다. 다른 모든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 무리함수의 일반형도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방법은 그냥 1차항 개수를 묶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다. 뭐 정역과 치역이 나오는데 이 정역과 치역은 다른 모든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보고 바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면은 정역은 x가 0보다 크게 나왔다, y가 0보다 크게 나왔다. 이거면은 x가 0보다 작게 나왔다, y가 0보다 작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죠. 찾아서 적으면 되는 거다. 정역, 치역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식 보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도 이 무리함수의 한 7, 80%는 해결된 겁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과 치역을 구하래. 정역, 치역은 그래프 그리고 나서 판단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정역, 치역이 계산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려서 판단하세요. 일반형이지. 일반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1차항 계수를 묶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1차항 계수 2를 묶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2,1인 거 보입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옮길 때 시작점 마이너스 2,1에다가 점을 찍고 숫자로 적으세요. 방향 오른쪽이죠. 플러스니까. 밖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쪽이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1이 아니고 루트 앞에 2가 있으니까 조금 뚱뚱하게 약간 위로 좀 더 올라가게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y축과 만나니까 y절편 정도는 구해주자. y절편은 x에 0 넣어서 구하면 되죠. 0 넣어주면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3. 대충 잘 그렸네.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요 시작점보다 오른쪽에 나오는 거 보입니까?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나갔다. 물론 역 나오면은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적어줘야 됩니다. x바 해주면 정의역 완성. 치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작점보다 위쪽으로 나오는 거 보이지? 따라서 y가 1보다 크게 나왔다. 이게 치역인데 역시 집합 기호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y바 해서 해주면 완성입니다. 얘도 일반형이죠. 표준형을 적을 때는 반드시 x 앞에 괄호 묶어서 요 앞에 1만 y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시작점이 2,0인 거 보입니까? 2,0. 그래서 좌표 평면에 2,0에 시작점을 찍고요. 방향은 왼쪽 밖에 플러스니까 위인가 알겠니? 왼쪽 위쪽. 그래서 왼쪽 위로 가는 이렇게 적당히 휘어있는 그 2차 함수를 눕혀놓은 듯한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y축과 만나니까 y절편을 구하자. x에 0 넣어주면 루트 2네요. 그럼 실제로는 루트 2가 2보다 작으니까 조금 더 밑에 지나가도록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다. 이거 좌우를 바꿔주고 2 묶어주면 표준형으로 되겠습니다. 2 묶어주면은 루트 2 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시작점이 2분의 5,2인가 알겠습니까? 정의형 안 했네. 미안. 정의형 x가 2보다 왼쪽으로 있죠. 2보다 작게 나갔다. x바. 치역은 y바. y가 0보다 크게 나왔죠. y가 0보다 크게 나왔다. 되게 쉽지. 자, 다시 돌아서 좌표 평면을 그리고 좌표축 그리고 좌표 평면에다가 2분의 5,2를 찍고요. 2분의 5,2를 찍고 방향이 오른쪽 아래인가 알겠습니까? 양수함수니까 오른쪽 아래.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옆으로 가도록.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그렸거든요. x축과 만나네요. x절편은 y에 0 넣어서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y절편은 구하기 쉬우니까 보통 뭐 예의상 구하는데 x절편은 필수는 아니니까 그냥 두세요.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정의역은 x값이 시작점 2분의 5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x가 2분의 5보다 크게 나갔다. 집합이므로 집합기호로 적어주고요. 치역 y바 y는 요 y값 2보다 아래쪽에 나오죠. y가 2보다 작게 나갔다 해주면 완성입니다. 별로 안 어렵지. 무리함수는 쉬워. 주어진 무리함수 식이 다 안 나와 있네요.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지. 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문제네. 그래프를 그리랬죠.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자. 마이너스 3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럼 시작점이 2,a인가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란 말이 없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힘들게 그릴 필요 없다. 대충만 그리세요. 점 찍고 2,a 찍고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됐죠? 그럼 정의역이 2보다 작게 나타난 거 보입니까? 따라서 b가 2고요. 치역이 a보다 크게 나갔죠?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2.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이제 이게 쌓이면은 정의역이 2보다 왼쪽이니까 작게 나갔다. 치역은 a보다 위쪽이니까 크게 나갔다.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식만 보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그래서 정의역 치역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이 무리함수의 정역과 치역이 주어졌을 때 a, b 값 구하래. 역시 그래프를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자. a 묶어주고요.
그럼 시작점이 a분의 4, b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밖에 플러스니까 위로 가죠. 그런데 정역이 2보다 크게 나갔대. 이 숫자보다 크게 나갔대. 그럼 오른쪽이지. 그치?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a는 2. 치역이 2보다 크게 나갔기 때문에 이 b값이 2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a는 2, b는 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두 개 더 하고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주겠습니다. 평행이동하네.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는 개별 함수마다 따로 특징이 없습니다. 다 공통 내용입니다. 저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식에다가 요 x에 x-p 대입하고 y 반대쪽에 플러스 q 해서 식으로 구해도 되고 또는 대표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이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찾아도 되겠죠.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큼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평행이동된 값을 찾아도 되고 찾으면 됐고요. 지금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시작점만 찾아주면 얼마큼 평행이동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얘 시작점이 0,0이잖아. 따라서 저 그래프의 시작점을 알면 얼마큼 평행이동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표준형으로 나타내주고 그럼 2,5네? 그럼 끝났네? 0,0이 2,5로 왔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고. 2, 5 끝입니다. 내가 지금 뭐 말했냐면은 이게 점만 가지고 하는 게 쉽고 근데 좀 원칙적으로 하려면은 식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에 x-p 대입 y축 방향은 q니까 더하기 q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랑 저거랑 모양 맞추기 위해서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4로 들어가죠. 4x 빼기 4p 더하기 q. 그럼 이게 저거랑 똑같으니까 4p가 8, 그럼 p는 2, q가 5 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식으로 직접 옮겨도 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따라서 대표하는 점이 있다면은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되겠죠. 그 시작점만 찾아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찾는 게 더 편하다고.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식은 사실 뭐 딱히 나와 있는 정보가 크게 없죠. 뭐 부호 정도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아예 식을 새로 세워서 저거랑 비교하는 게 낫겠다.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봤더니 시작점이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y절편이 0,-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죠. 그럼 시작점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표준형으로 세우면 되겠지. 표준형으로 세우겠습니다. 표준형으로 y는 R로 가니까 밖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줬고요.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더하기 1로 잡으면 된다. 그럼 A만 구하면 되죠.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점 준 겁니다. 그래서 0,-1을 지나기 때문에 0,-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Y값이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된다. 넘겨주고 루트 2A 넘겨주고 2 제곱해주고 2 나눠주면 A는 2 그럼 2 놓고 전개해서 쟤랑 비교하면 ABC 다 나오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밑에 확인 체크 쭉 풀어보세요. 무람수의 활용입니다. 근데 활용되는 모든 형태들을 다 모아놨어. 그냥 쭉 다 모아서 여러 활용들을 기본 활용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활용은 함수의 최대체수다. 다른 모든 함수에서 활용 파트에 나오죠. 최대체수는 모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 그려서 범위 잘라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래프의 제일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거야. 따라서 이 무리함수도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자. 3 묶어주고 시작점이 3,2b죠. 3,2b 오른쪽 위입니다. 그죠?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해준 거다. 근데 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범위만 있다네. 3부터 6까지만 있대. 여기가 x가 3값이죠. 여기가 3이죠. 그럼 6은 요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함수는 요만큼만 있는 것이고 요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다. 그럼 요 최대값은
x에 6 넣었을 때 값이기 때문에 6 넣어주면은 3 더하기 2b 인데 걔가 5라고. 여기가 최소죠. 최소는 2b라고 나와있네. 최대값이 5일 때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거 풀면은 2b가 2, b가 1 따라서 최소값 2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별거 없죠.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이 무리함수에서 단독 유형으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별로 안 어려운데 그나마 애들이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선과의 위치 관계야.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관계는 반드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나면 몇 개의 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위치 관계랬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인 경우만 판별식으로 바로 풀고 그 외에 모든 도형과 함수의 위치 관계는 다 그려서 판단한다. 제발 안 그리고 판별식 써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답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니? 그래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랑 요 k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y절편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 무리함수랑 뭐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른 k 값 혹은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위치 관계 문제니까 그립니다. 그려 안 그려? 그린다고.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마이너스 2 묶어주고 그러면 시작점이 2,0이네요. 마이너스니까 왼쪽, 플러스니까 위. 그래서 왼쪽 위로 가고 이렇게 된 그래프고요. x에 0 넣어주면은 루트 4니까 y값 2네. y절편이 2니까 좀 잘 그립시다. 위치관계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좀 잘 그리세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두 개 이상 나오는 것은 서로 위치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잘 그릴수록 문제를 풀기 편해. 이렇게 된 상태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오른쪽 아래로 45도 내려가는 거지. 이게 k 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이 이 위에 있으면은 교점이 빵개지. 안 만나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 교점이 한 개일 것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교점 두 개 되는 거 알겠니? 더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여기서 계속 내려가도 교점 한 개는 계속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가 교점이 달라지는 기준이 있는데 외우세요. 무리함수에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접할 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작점 지날 때입니다. 접할 때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 몇 개? 빵. 안 만난 거 보이지? 접할 때는 교점 몇 개? 한 개. 이 접할 때와 시작점 지날 때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 몇 개? 두 개인 거 보이니? 시작점 지날 때도 두 개. 시작점보다 아래 지날 때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두 개에서의 k 값을 구하면은 나머지 범위에서의 k 값의 범위로 다 나올 겁니다. 이 시작점 지나는 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2,0을 대입해 주면 된다. 2,0 대입해 주면 k 값이 2죠. 따라서 이때 k 값이 2입니다. 접할 때는 유리함수와 포물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판별식 뒤로 구한다. 이 무리함수와 직선을 연립해 주면은 저 y에 이 y를 대입해 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뭡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 되는 거 알겠니?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데 그 교점이 한 개인 게 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 하면은 접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였죠. 포물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해서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다 넘겨주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짝수니까 판별식을 4분의 d를 쓰는 게 편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면 접한다고. 전개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소거되고 2k는 5 k는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접할 때 k 값이 2분의 5라고. 이 두 개만 구하면 이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k 값이 크면 클수록 y 잡히니까 위로 올라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오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이 사이에 있을 때인 거 알겠습니까? k 값이 2보다 위에 있고 2분의 5보다 밑에 있을 때입니다. 2일 때는 되나 안 되나? 한기라. 2일 때는 교점 두 개 되나 안 되나? 되죠? 2일 때로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 지나잖아. 따라서 등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연아 2분의 5일 때는 교점이 두 개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2분의 5일 때는 접하는 거기 때문에 교점 한 개죠. 따라서 등호 뺍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접할 때의 값 k 이꼴 2분의 5 요거 되고요. 그리고 시작점보다 밑에 지날 때도 교점이 한 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5 또는 k가 2보다 작다 해주면 됩니다. 만나지 않는 경우는 접하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k가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라고. 맞냐겠지? 위치 관계는 그려서 판단합니다. 위치 관계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 기준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 기준은 늘 일정합니다. 접할 때 하나, 시작점 지날 때 하나. 그 두 개를 구해놓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자, 뒤에 남은 것들은 이제 연산 문제들이다. 멱함수, 뭐 합성함수 이런 것도 나오겠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일 때만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너무 간단해서 공식을 외웠고 그 외에 모든 함수들은 x, y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역함수 구할 때. 그래서 y를 x로 바꿔주고 x를 y로 바꿔준 후에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1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자리 바꿔주고 전개 그래서 2 넘기고 4 나눠주면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만들어지죠. 이 이차함수가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어. 얘가 x값이 2분의 1보다 크게 나왔고 y값이 1보다 크게 나왔잖아. 맞죠? 이 정의역이 치역으로 하고 치역이 정의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게 나갔다. y가 2분의 1보다 크게 나갔다를 적어주면 좋고 최소한 이거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 알겠지? 어차피 이게 하나가 정해지면 나만 한 개가 정해지는 거라서 이 무리함수의 치역을 구해서 역함수인 이차함수의 정의역에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지금 정의역과 치역 구하랬으니까 x가 1보다 크게 나왔다. y가 2분의 1보다 크게 나왔다. 적어줘야 되고 이 말이 없어도 정의역 정도는 적어줍시다. 됐죠? 자, 그 다음 해석 문제입니다. y 이꼴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x 이꼴 루트 y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대.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의 좌표가 나오면 되고 교점의 좌표는 연립해서 구하지. 잠깐 생각해보자. 두 식을 연립한다고 생각해보자.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건데 이게 x잖아. x를 여기 대입하면 식이 대단히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그냥 연립하는 건 아니고 이 두 놈이 무슨 관계인지 해석을 해야 돼. 민성아, 둘이 무슨 관계인 것처럼 보이니? 뭐 해놓은 거니? 그렇죠. x, y 바꿔놓은 거니까 역함수 관계죠. 알겠니? 그래서 역함수의끼리의 교점을 찾는 거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역함수끼리 만나는 것은 반드시 y 이고 x 그래프 위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얘가 2,2를 시작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반드시 y 이꼴 x 그래프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도 또한 y 이꼴 x 그래프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교점은 이 두 개 연립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랑 y 이꼴 x와 연립을 한다고.
다른 모든 함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은 y 이꼴 x 그래프와 연립합니다. 따라서 두 개 갖다 놓고 x를 y에 대입해주고 정리합시다. 2 넘겨주고 제곱해서 루트 날리고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한쪽을 다 모아주고 인수분해해주고 그러면 x가 2, 3 나오지? 요 2, 얼마, 3, 얼마 전부 다 y 이꼴 x 그래프 위점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은 2, 2, 3, 3인 거 알겠니? 오케이?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므로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1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1에서 루트 2가 답입니다. 만약이지? 자, 이 주의 대점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요 무리함수와 y 이꼴 x 이 그래프를 연립하면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근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근데 유의 대점이 그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교점인 거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거 보세요. 이런 무리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 이꼴 x랑 연립하면은 실제로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나와. 그 남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건데 하나는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은 뭐냐면은 원래 이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의 역함수랬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높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는 함수 그래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위쪽만 있는 건데 이것을 양변 제곱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쪽 그래프를 만족하는 식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놈 중에 둘 다 실제의 교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의 교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는 경우 얘를 빼줘야 됩니다.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제외시키는 방법은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귀찮다 하는 학생들은 이 값들을 제곱하기 전이지, 이건 제곱했잖아. 제곱하기 전식에 아무 때나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 x에 2 넣으면은 0은 0이니까 성립하죠?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이거 3 넣어보면은 1, 루트 1이니까 같죠? 실제로 성립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거 이런 점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점을 넣으면은 좌변은 2, 우변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 그런 것들을 걸러주면 된다고. 오케이? 자, 연산 문제 2개 풀고 이런 문제 푸는 시간 주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역함수, 합성함수, 함수값이라서 간단합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fx, gx 그래프가 식이 나와 있고요. 이거 구하래. 자, 이것도 먼저 구해야 돼.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서 사르러도 되지만 그 외에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겠죠. 이거는 체인지, 이 값을 a라고 두면은 ga가 4가 되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하는 겁니다. ga는 루트 a 플러스 2 더하기 3이고 그게 4이므로 정리해서 a를 구하면 된다. 제곱해주고 a가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가. 그럼 이 식은 f-1 내는 거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됩니다. f-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서 루트 6. 별거 없죠. f가 무리함수고요. g가 유리함수네. 그때 이거 구하래. 합성함수, 역함수 있으므로 일단 전개합시다. 순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g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g 2 이렇게 된 거네요.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와 합성되면 지워지죠. 따라서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g2는 여기 2 넣어서 1분의 3이므로 3입니다. 3. f 역함수 3이네요. 역함수를 구한 후에 3 넣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a라고 놓고 역함수 구하고 체인지 해서 fa가 3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주면 된다. fa가 3 양변 제곱해주고 정리해주면 a는 5 나오네. 따라서 답이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체크 다 풀고 쉬려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진도 끝났거든. 좀 쉬었다가 문제 쭉 풀도록 합시다.